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우자 부동산입니다. 8월 17일 토요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뉴스 제목을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남권의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얼죽신 이야기들, 그 다음에 비아파트 빌라 이야기들. 방배동 이쪽에 뭐 실거주 의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분양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하고 있네요. 그린벨트가 풀린다.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재개발의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쭉쭉쭉 내려오면 그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은 더 강해지고 있고 공급자 중심의 사고. 그러니까 그 대책이 정부의 대책이 나쁘진 않았는데 시장을 이렇게 실효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 목표가 3, 40대 노도강에서 강남 3구로 말씀드린 대로 서울 중심으로 계속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4구까지 성동까지 앞에 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서성동이라 지금 서울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간단하게 제목을 봤으니 크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특히 지금 서울에 또 분양할 게 많거든요. 분양할 게 많은데 서울의 분양가하고 지방의 분양가가 지금 예전보다 그 가격 차이가 예전에는 한 3배에서 많아도 한 5배였는데 지금은 5배 이상이 최대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서울, 부산, 지방 거점 도시에는 평균 한 특정 그런 지역 말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억대라 친다 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억, 20억까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아까 며칠 전에 뉴스에도 설명드렸지만 조합원의 그 분담금하고 일반 분양의 소위 말해서 분양가에 책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의 가격을 또 책정해야 되고 일반 분양의 가격도 책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가를 최대한 높이길 원하긴 하는데 근데 무조건 높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시장 상황이 미분양이 나버리면 사업성이 없어져서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사실 적정 분양가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조합원들이 조금 양보를 해서 분양가를 낮춰서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 지방은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조정하는 게 쉽지도 않고 조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조합원들이 좀 손해를 많이 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 쉽게 말하자면 그 미분양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분양가를 고가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고가로 좀 비싸게 하는데 비싸게 하면 뭐겠어요? 수요와 공급에서 미분양이 나겠죠. 근데 이 미분양이 나도 서울은 완판이 시간이 조금 된다 하더라도 완판이 되거나 개편이 되는 그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너무 계속 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사실 정치 경제에 다들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먹고 사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으신 지금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젊으신 분도 그렇고 경제에 관심 없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된다 하니까 이 젊으신 분도 전세 사기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다 집을 구할 때 그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살면서 결국 경험을 하게 되니까 또 이런 서울의 지금 중심으로 이런 개편이 되고 이렇게 불장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걸 또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학습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은 계속 특히 그리고 서울은 실거주로 흘러가는데 아파트 시장이 아파트 시장의 실거주로 흘러가는데 이게 투자
특히 대출보다는 이제 갭 투자로 지금 또 흘러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갭 투자는 결국 이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겠다 이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 전세가가 올라가야 이게 이제 전세가율이 이제 받쳐주면서 매매가를 올려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매가가 오르면서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제 결국 전세가 상승하겠죠. 예, 전세가 상승을 하면 그러면 이제 급전세, 좀 싼 전세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계속 없고, 전세, 소위 말해서 전세 대란이보다 이제 전세가 또 개편이 돼요. 매물이 없어지면서 전세가 대란이라기보다는 전세가 이제 기하게 되는 거죠. 이제 사실은 아파트 시장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세가 기하게 되면 뭐겠습니까? 수요 공급에서 이제 전세도 올라가는 거 버립니다. 전세도 이제 전세가도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맞물려 가지고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황이 이제 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근데 서울에 이제 뭐 비아파트 대책이 나왔지만, 비아파트 특히 이제 빌라를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대책을 내놨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사실 좀 불안을 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전세 대출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세입자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전세 세입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정말 경매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돈을 구해가지고 이제 전세를 했다면 전세가 안 구해주니까 월세라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라도. 그래서 그게 비아파트 시장은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분위기로 또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전세가 계속 기하게 되는 거예요. 또 개편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겠습니까?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매매를 해야겠다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들이 지금 결국 집을 사라는 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라는 식으로. 근데 시장은 이제 집이 비싸죠. 집이 비싸고. 근데 싼 걸 사려고 이제 뭐 틈새 시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서울 경기 위주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서울 경기 뭐 플러스 인천까지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세종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방 거점으로는 지금 넘어가지가 않아요. 예.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예. 이게 언제쯤 딱 개편이 끝나서 뭐 서울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 정권이 끝날 좀 가지 않을까. 정말 시장 상황이 이제 미국 대선이나 이제 사실 금리를 인하를 해줘야 된다고 이제 지금 상황이 막 하거든요. 금리를 인상을 해서 보통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경제가 안 좋아서 인하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무조건 인하를 하니까 돈이 풀리고 했지만 이제 또 물가가 너무 막 이렇게 개편되고 하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인상을 또 했었다고요. 인상을 했는데 이제 인상한다는 게 뭐 기준점보다 높이 올린 게 예전에 내렸으니까 지금 다시 올렸다가, 근데 이제 또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동결을 했는데 또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인하를 할 시점이 왔다고. 인하를 할 시점이. 그래서 다들 이제 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금리 언제쯤 내리냐, 금리 내리냐, 뭐 다들 어디 뭐 그 부동산 소장님들하고 상담을 하든 아니면 뭐 은행 대출하고 상담하든 금리 인하 시점이 옵니다. 금리를 내릴 시점이 옵니다. 미국 대선하고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패드에서 지금 금리 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금리를 내린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주식이 바로 요동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의 유동성이 지금 바로 그 말 한마디에 바로 빠져나간 거예요. 금리를 진짜 내린 것도 아닌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시사를 했는데, 이제, 유동성이 이제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인하를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의 이제 자금들이 다시 이제 현금으로 흘러가서 은행으로 흘러가서 다른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딱 돼버리자마자 바로 내려가 버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제 금리를
뭐 이날에서 푸는 건 맞긴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고 서울이 이제 전부 다 실거주 아파트 시장, 이제 갭 투자, 뭐 비아파트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때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 후반이랑 이제 2025년도까지 이제 들어오는 분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서울은 이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뭐 지금 제가 서울에 이제 물건들이 마피는 많이 없어졌고 이제 무피 정도의 물건들을 또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무피 매물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것들 다 싹 다 좀 많이 빠졌고 마피 매물이 좀 빠졌고 이제 무피 매물이 좀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사는 뭐 손피라는데 이제 손피라는 건 뭐냐면은 그 매도인이 손에 쥐는 피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분양권을 팔고 나면 세금을 이제 보통 66%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양도세. 그러면 내가 이제 피를 받고 판다 하더라도 양도세 세금을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매도인이 갖고 가져가는 게 없겠죠. 가져가는 게 없으니까 이 세금을 양도세 세금을 이제 매수인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피라는 것은 매도인이 가져가는 피인데 프리미엄인데 이제 그만큼 매도인 우위 시장이 오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정말 좋은 데는 이 정도까지. 청약도 그때 로또 청약 해가지고 뭐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손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서울의 분양권 시장도 정말 좀 상황이 나쁘진 않다. 지방하고는 완전 달라요. 지방하고. 예, 이런 것들을 계속 나왔고 이게 이제 오늘 뉴스는 전부 다입니다. 예, 계속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 상황도 서울의 시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뉴스마저도 이렇게 나오니까 뭐 정보 매체와 뉴스 기사 뭐 영상 뭐 다 보시는 분들이 다 이 상황을 뭐 알게 모르게 다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 이 뉴스를 듣고 나면 이제 언제쯤 지방에 흘러올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제 지방에 살고 있다. 서울에 이제 못 간다 하면은 서울에 못 간다면 이제 틈새 시장을 찾아야 되고 틈새 시장 이런 것들 찾을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틈새가 안 된다면 지방 거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움직여야 되는가 여기까지 이제 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격가지 뉴스는 뭐 그 LH 어제 뉴스에도 말씀드린 대로 LH 이제 택지를 많이 이제 소위 말해서 특정 용도, 공공 용도나 아니면 주상복합이나 이제 땅을 어떤 용도로 해서 이제 LH에서 주택공사에서 하거든요. 토지. 이게 이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켰다가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실제 계약을 했는데도 이제 계약금을 뭐 포기를 하고 토지 매입을 이제 지금 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포기를 하거나 이제 그렇다니까 지금 그만큼 결국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나 어떤 특정 뭐 건축물을 할 때 이제 뭐 제가 간단하게 그 데이터를 보는 것들이 이제 뭐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착공, 뭐 분양 이런 것들 뭐 분양, 준공, 입주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건물을 지으려면 뭐 허공에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토지를 사야 돼요. 가장 먼저 사야 될 게 토지입니다. 땅을 사야 돼요. 땅을.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겁니다. 토지 매입. 토지를 매입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시점인데 그게 이제 땅을 파는 주체가 이제 LH가 있는데 LH가 뭐 괜찮은 땅들이 많았어요. 많은데 지금 뭐 흘러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고 뭐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재개발과 뭐 재건축의 그 공사비 문제. 이게 지금은 조금 기사가 좀 덜했지만 공사비 문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분담금 더 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반 분양가를 조절하기 어렵죠. 왜냐면 뭐 분양이 안 돼 버리면 조합원들이나 뭐 시공사 입장에서 더 문제가 되니까 같이 이제 사업이 자초될 수 있으니까 사업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분담금을 공사 측에서 이제 더 내라 하고 결국 이제 조합 측에서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러니까 조합장이나 이사진들이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막 소송 가고 서로 막 해지하고 막 이런 식으로 딱 되는 거 그런 뉴스들이 나왔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큰 뉴스는 없었습니다.
주말이다 보니까 뭐 휴식 취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오늘 뉴스는 이렇게 간단히 서울시장은 그대로 여전히 불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개편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흘러갈 건가? 이거를 좀 고민 많이 해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